본 강의는 시설관리 입문 초임자 및 저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 저장은 네이버 카페 이디라TV에 순차적 저장 하오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카페에서 댓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영상에서는 강의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이 많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첫 수업이 됩니다. 차시는 002차 2차시입니다. 자, 전기하면은 기본 공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언제 그거 할 겁니까? 여러분 자격증 볼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전기 기본 공식은 어떤 것이 있냐? V는 IR, 단위는 이제 볼트죠, 볼트. 자, 이거는 상식입니다. 전기를 모르는 분도 웬만하면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저항, 이거는 레지스턴스, 저항 단차 아닙니까? 저항, 뭐 볼트, 다 사람 이름이에요. 저항, 레지스턴스, 오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 오음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약자로 이제 저항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류 I가 궁금한 거예요. 전류. 우선은 전류를 I로 쓰는 게 궁금하더라고. 전류 I는 단위가 암페어거든요. 암페어. 암페어라는 사람이 뭐 만들었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해가면 뭐 댓글 만약 여러분들 댓글 달도록 하면은 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할 거예요. 뭣도 모르네 뭐 하네 하면.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전류는 이제 암페어라는 단위인데 이 I를 왜 썼냐? 예, 여기서 이니셜이 없어요. 전류는 전류 C는 CURRENT 커런트잖아요. 커런트인데 전류라는 용어는 커런트인데 그러면 C의 약자를 써야 되는데 C를 안 쓰고 I를 썼어요. 캐퍼시턴스 뭐 이런 C도 있죠. 이런 거하고 부딪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전류는 어떤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 정도. 인텐시티인가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거의 약자 I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해서 볼트, 이거는 알아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P는 파워, 전력은 VI.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볼트의 V, 암페어 곱하기 암페어의 I의 암페어. 자, 이렇게 해서 전력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VA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볼트 암페어가. 네, 볼트 암페어라고 안 하고 우리는 VA로 읽습니다. VA. 자, 이렇게 써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VA인데 변압기 용량은 크잖아요. 만약 10만 VA를 표시하려고 하면 너무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1000으로 나눠버리는 거라. 그러면은 볼트 암페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딱 붙여버리면 1000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K 아닙니까? 키로 KV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트 암페어가 그대로 따라오면은 KVA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상전주에 이렇게 22000이 오고 변압기가 하나 걸려 있으면 뭐 우리가 배선은 따지지 말고 여기에다가 100kVA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100kVA는 자기가 아직 소비를 안 한 거잖아요. 공급, 용량. 변압기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용량성이라 그런다. 용량성. 이 변압기가 100kVA가 우리가 가정이든 뭐든 막 이렇게 해서 전기를 쓸 거 아닙니까? 전기를 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정에서 막 이 전기를 따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소비해버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P는 VI에다가 어떤 것이 붙냐면 힘으로서 소비한다. 여기서 소비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이 잠잘 때 별로 소비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을 쓰면서 소비를 하잖아요. 힘력자 쓰는 겁니다. 힘력. 역률이라 그래요. 역률. 힘을 써서 없애버리는 비율. 이것을 우리가 역률이라 그럽니다. 자, 역률인데 이게 삼각함수로 오면은 어느 각이 되냐? 이게 삼각함수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야, 수학적으로 했을 때, 저도 수학 잘 몰라요. 이런 거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적하더라고. 저도 모른다고. 몰라도 관계없어요. 지금 댓글을 본다니까 지적할 방법도 없잖아요. 이것도 겨우겨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잘 알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제2의 허수부입니다. 허수부. 그 다음에 이게 실수부예요. 실수부.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이제 각도로 보면 이런 각, 이러한 각, 이러한 각, 이러한 각. 자, 실수부, 실수부를 우리가 여기에 각을 코사인 세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허수부의 각, 이거를 사인 세타라고 그래. 그러면 이 각은 탄젠트 시타. 이렇게 하죠. 뭐 중학교 때 배웠나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 각이 뭔 각인가, 이 각이 뭔 각인가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인 시타, 사인 세타. 이렇게. 이거는 뭐 탄젠트,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삼각형이 이게 아니잖아요. 전력 삼각형은 이걸 씁니다. 이걸 그대로 그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오고, 만약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사인 세타 각이 되는 거예요. 제일 긴 거, 소비가 안 한 이게 뭐가 되냐면 P가 됩니다. PA. 피상전력이라는 거예요. 피상전력, 눈에 보이는 전력. 이것을 우리가 PA로 표시를 해요. 구분하면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KVA. 자, 이것을 소비해. 이 각이 벌어진 것만큼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이것을 P킬로와트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 그럽니다. 유효 전력. P는 VI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시타 각이, 이것을 우리가 역률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을 써서 없앴다. 이 각이 코사인 세타 각이다. 그러면 이게 킬로와트, 요 단위로, 소비성 단위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계산을 하면은 이것이 100 아닙니까? 100 kVA야. 곱하기 0.9. 그러면은 실제 출력은 90 킬로와트. 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률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우리는 실무에서는 공식만 달랑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강의 말고 다음 뭐 여러 차수 지나다 보면 이 전력 삼각형 해서 콘덴서 용량 구하고 막 합니다. 복잡하게 해요. 그런데 기초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V는 IR 볼트, 그 다음 P는 VI, 그 다음에 KVA. 단위를 왜 제가 KVA로 쓰냐면 전기 기사들이 다루는 단위는 VA를 다루지 않고 전부 KVA를 다뤄요. 큰 걸 다룬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VA 같은 경우에는 아답터 용량, 우리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 보세요. 뭐 OVA 막 이렇게 써져 있다고. 우리 이런 그 아답터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변압기를 다루고 큰 걸 다루잖아. 모터를 다루고. 만약에 TR 변압기의 단위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하성으로 소비해버린다. 그러면은 부하로 오면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킬로와트. 만약에 이게 삼상이다 하면 결과식만, 여러분 뭐 삼상에 뭐 델타 결선, Y 결선 하면서 뭐 전류가 앞섰다, 전압이 앞섰다 막 이런 설명도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결과식은 다 똑같아요. 결과식은 똑같습니다. 삼상에 대한 전력 공식을 제일 많이 실무에서 쓰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알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다. 이걸 역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역률? 힘을 써서 소비해버렸다. 힘을 써서 소비해버렸다. 이제 힘력자다. 힘력자. 비율로 나타난 거야. 비율. 뭐 90%, 80%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코사인 세타 각을 역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한번 됐죠. 이거 드라이기 하나를 내가 소비해 보겠다. 여기 뭐 이런데 명판 보면은 드라이기 명판 보니까 드라이기는 보니까 1200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것을 고친다면 1.2kW가 되겠죠. 한 달 동안 전력 사용량, 전력 요금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 이제 여기서는 와트로 그냥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와트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쓸 거예요. 한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은 하면은 이게 1.2kg니까 1.2kW 곱하기 드라이기를 내가 얼만큼 쓰겠어요? 드라이기를 하루에 얼만큼 쓰겠어? 하루 1시간 만약에 전력 사용량을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1.2kWh 시간당 요금이거든요. 실제는 초당 쓰는 거지만은 우리가 전력 요금을 받아가는 기준은 1시간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1시간을 써야만이 1시간 요금을 받아가. 이것을 한 달 동안 썼어. 한 달 동안. 그러면 1.2kW 아닙니까? 1.2kW 1시간 곱하기 30일. 예.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공학적인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1.2 곱하기 30일은 36kW. 자, 이러면은 36kW 곱하기 얼마냐? 만약 단가, 평균 단가를 그냥 때려 보겠습니다. 대충 200원이다. 그러면 이게 7,200원어치 쓰는 거예요. 드라이기 하나로 내가 7,200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 요금에 대한 부분이고, 전기 기사는 여기서 전류 I를 구하라 하면은 이제 P 킬로와트에 V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드라이기는 거의 다 저항성입니다. 저항, 열로 나는 저항만 있어요. 저항만 있으면 요것이 거의 없어요. 1로 봐야 돼요. 1로. 그러면은 1.2 1200와트에다가 공칭 전압을 막 이론적으로 계산할 땐 220V 그대로 계산합니다. 공칭 전압. 이렇게 계산하면은 1200 나누기 220은 5.45 암페어다. 실제 드라이기를 이제 쓰면은 5.45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실제 써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드라이기를 한번 써볼까요? 드라이기를 켜가지고 전류를 한번 체킹을 해볼 거예요. 전류. 드라이기를 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류계로 놓고 이렇게 전류를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얼마 나와요? 5.8B가 나와요. 5.82. 야, 조금 높게 나오네요. 조금 높게 나오죠. 이게 1200와트짜리인데 이론상으로 계산하니까 5.45였지만 조금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특성상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V는 IR 볼트, 전압, 이제 강하에 대해서 강하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압인 경우엔 약 5%를 봅니다. 5에서 뭐 6V 정도 봐주거든요. 만약 220이다. 220인 경우엔 12V 정도 봐줘요. 12V. 380V다. 20V 정도 봐주면 되겠네요. 220V 이제 전기 기구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전압은 12V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V라. 그러면은 232V에서 또 이게 12V를 빼불면 208V 아닙니까? 이 전압 사이에서만 동작이 되느냐, 아니면 더 떨어져도 동작이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12V 범위를 벗어나도 관계없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220이면은 상향되는 전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떨어지는 전압만 있지 올라가는 전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심야에는 있을 수 있어도 심야에까지 뭐 우리가 자면서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220V 공칭전압이 뭐 우리가 주상 변압기에서 220V가 쭉 들어오는데 실제 수용과 입구까지 와 보니까 217V야. 217V 전압이 떨어진 거예요. 요 사이에서 저항이 발생해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겁니다. 전압 강화에 대해서는 약간 잠시 후에 설명을 한번 하고, 메인 차단기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또 전선을 활용해서 이 부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하가 이게 이제 전선 길이에 따라서 이제 끝에 전압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 전압, 출발점 전압이 217V면 끝에 전압도 217V가 되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야, 이런 제가 릴 콘센트를 가졌어. 릴 콘센트 봤죠? 전압 강화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전압 강화 수전 전압 V는 공급 전압 마이너스 전압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220V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어느 정도 생겨버리는 겁니다. 전압 강화, 떨어지는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떨어진 전압이 만약 10V다 그러면은 220V가 되는 거잖아요. 220V.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ELB 차단기에서 이제 릴 콘센트까지는 뭐 여기 이게 동선이고 길이가 짧으니까 지금 여기가 217V 나오지만 여기도 217V가 나와요. 자, 그런데 릴 콘센트를 쓰는 거야. 릴 콘센트를 여기서 이제 어떠한 릴 콘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릴 콘센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꼽고 쭉 뻗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뻗어가서 이 말단, 만약에 이걸 50m 뻗어갔어. 50m 뻗어갔어요. 그러면 릴 콘센트에도 여기에 이제 콘센트가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217V면 여기는 몇 볼트가 나오느냐? 이 전압 강화가 생겨야 되는데, 전압 강화 E는 스몰 E는 전류하고 저항입니다. 전류, 이건 전류하고 이게 전선의 저항이에요. 전선이 저항. 이게 합쳐져야만이 전압 강화 몇 볼트가 다운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릴 콘센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부하를 안 썼잖아요. 연결 안 하고 여기에 전선만 있고 여기에 아무것도 연결을 안 했어요. 안 하면 전압 강화에서 IR인데 전류가 없는 거예요. 전류가 쓰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전선의 저항 R은 우리가 도전율의 길이, 단면적, 이렇게 저항이 구성은 요걸 우리가 도전율이라고 해요. 도전율 길이. 저항은 길이가 길수록 크고 전선이 굵을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거지. 자, 이게 기본적인 공식인데 여기에서 전류 I가 없으니까 여기도 217V가 나옵니다. 217V가 그냥 나와요. 자, 한번 그러면 재보겠습니다. 이거를 꼽을 거예요. 근데 릴이 지금 말아져 있는 상태에서 펴질 안 했습니다. 말아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꼽았어요. 이제 꽂았어. 그 다음에 전압은 어디서 재면 됩니까? 여기에서 한번 재고, 그 다음 릴 말단에서 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보겠습니다. 출발점 전압을 찍어 볼 거예요. 자, 몇 볼트가 일단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17V, 216V 뭐 왔다 갔다 하죠. 현재 전압이 그래요. 외부 전압이 쓰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216.7V다. 여기에 릴 콘센트가 있는데 릴 콘센트에 지금 부하가 연결 안 됐습니다. 부하가 연결 안 된 상태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17, 216 똑같이 나오죠. 이게 여기 보면 217V 이렇게 나오잖아요. 50m 릴을 제가 설치를 했는데 부하를 안 쓰니까 여기도 217V, 여기도 217V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전류 I가 없다. 전류 I가 없어. 전압 강화 E는 전류가 포함돼야 되는데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전류를 어디다 소비를 할 거냐?
만약에 이건 안 쓰고 여기서 소비했어. 여기서 만약 소비를 했다. 전류를 소비했다면 릴 콘센트에는 지금 전류가 안 흐르는 거잖아요. 자, 소비하면서 릴 콘센트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215점 이렇게 나오죠. 215. 왜 215냐면 여기에서 저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전류가 이 전선에서 요 사이에서 저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류가 있고 전선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2V 이상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겁니다. 215V가 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빼와서 여기다가 달았어. 릴 콘센트 말단에 이렇게 꽂았을 때는 저항이 전선의 저항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선의 길이가 있고 도전율이 있고 그러면 저항이 생기는 거야. 또 전선의 두께도 있고 부하를 쓰면 여기 전류 I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키면서 여기에 딱 찍어보면 이 말단 전압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207V까지 떨어지죠. 207V까지 떨어졌습니다. 207V까지. 여기서 드라이기를 1200W를 걸어버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 5A에서 6A 정도 흘렀겠죠. 그 전류 I가 생겨버리니까 전압 강화 E는 여기서 5A 곱하기 전선의 저항 딱딱딱딱 해가지고 몇 볼트가 됐냐면 여기가 207V가 됐습니다. 207V. 여기서 217V인데 그래서 전압 강화 떨어진 전압은 10V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출발점이 217V니까 전압 강화가 10V가 떨어졌다. 207V가 된 겁니다. 근데 207V가 어떻습니까? 220에 12V인 경우에 최대가 208V 아니에요. 208V인데 208V보다도 더 떨어져도 전기가 돌아가잖아요. 전기가 돌아가요. 대신에 출력이 떨어져. 자, 오늘은 막 복잡한 것까지는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을 알라는 겁니다. 전압 강화라는 것은 전선에 전압 강화가 생기려고 하면 여기서 전류 I가 포함돼야 되고 저항이 포함돼야 되는데 전류 I가 들어가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써야 이 전압 강화가 생기고 말단의 전압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출발점 전압하고 도착점 전압이 부하를 안 쓰면 전압이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일정하게. 자, 이런 게 우리가 상식입니다. 자, 우리가 실무 공부니까 이제 릴을 이렇게 쓰잖아요. 릴을 쓸 때 감아서 쓴 거하고 풀어서 쓴 거 차이가 뭘까요? 이 감아서 이렇게 감은 상태로 쓴 거하고 이렇게 쓴 거하고 릴 콘센트를 쫙 풀어서 쓴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감겨 있으면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어. 이게 열이 빠져나갈 이게 방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만약 열 받을 땐 더 열 받아 버리는 거지. 그래서 릴 콘센트를 감아서 쓸 때는 안전한 전류에서 쓸 때는 열이 조금 덜 발생해도 만약에 부하를 많이 써버린다 하면 열이 급격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아서 쓴 거하고 풀어서 쓴 거의 차이는 열이 방출될 수가 없다. 네. 이러한 상식. 그 다음 릴 콘센트. 방금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릴 콘센트를 하나 썼어. 하나 써서 여기까지 50m. 또 짧으니까 릴 콘센트를 하나 더 써. 말단까지. 자, 이게 50m. 합이 100m 쓰는 겁니다. 100m. 100m 써요. 자, 여기 썼을 때 207V다. 그러면 여기는 197V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전류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전류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야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되는 것은 전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여기 많이 썼다고 열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저항열입니다. 저항열이에요. 즉 전압 강하 E는 IR이라. 그러면은 이 저항이 있고 전류가 있잖아요. 이게 합쳐지면 전압 강하가 되는 것만큼, 만약 197V다 그러면 200V, 20V 이상이 전압 강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압 강하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전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막아버리는 저항이 있잖아요.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새끼가 막 막아.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떨어지는데 20V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안에서 20V 요인이 열로 발생돼 버리는 겁니다. 열로. 그만큼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하에서 쓰는 전류 때문에 열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손실되는 이 전류하고 이 손실되는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전체 손실되는 전류였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5A가 흐른다. 5A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별로 큰 거 아니에요, 따지면. 만약 이 전선이 10A 흐를 수 있는 전선이다. 그러면 열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m 끌고 가십시오. 100m 끌고 가면 저항이 팍 커지면서 20V가 다운된다고. 20V가 다운되면서 실제는 5A밖에 안 쓰는데 전선에 열이 발생돼 버리는 거예요. 릴코드에 열이 발생됩니다. 이게 그렇게 굵은 게 아니에요. 막 굵은 거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열이 발생 안 되려고 하면 전선을 동선 굵은 걸 써줘야 돼. 굵은 거. 그러면 손실이 적어요. 손실이 적어. 왜? 전선이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적다라고 반비례 된다 했잖아. 반비례. 전선이 굵을수록 반비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전선을 아주 얇은 전선을 하나만 쓰자마자 팍 끊어질 거야. 열이 발생하니까 녹아버리는 거지. 열이 발생하니까 녹아버리는 거다. 이게 휴즈의 원리다 이겁니다. 이게 휴즈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 강하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 배부르겠어요? 야, 저거 들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